두 번째죠. 오늘의 시그널 픽입니다. 개혁신당의 조웅천 총괄특보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노은지 앵커 대타로 해서 직접 모신다고 제가 제작진한테 부탁드렸어요. 아, 예. 조 의원님 모시고 싶어서. 사감이 당기셨네요. 아,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워낙 요즘 천안 중요한 거 말씀 제대로 해주실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아니 그게 있잖아요. 전반적인 얘기 하나하나 여쭤보기 전에 민주당 계실 때 사실 이재명 대표 많이 비판하셨었잖아요. 지금 어쨌든 탄핵 사태, 이 계엄 사태 이후에 전국의 주도권이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쏠렸는데 이 시국을 바라보는 개인적인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 뭐 사적으로는 참 뭐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나 정말. 이재명 대표가. 예. 어떻게 위기가 오면은 또 상대방이 알아서 실수를 하고 뭐 폭탄도 터뜨리고 자폭하고 뭐 난리가 나니까 사실 그 대권 주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예. 그 안희정 지사라든가 그렇죠. 박원순 시장 예. 등 유력한 경쟁자가 그냥 그렇죠. 스스로 무너지거나 물러났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원탑이 됐고 또 지금 지난주 요맘때만 하더라도 명태균이 어떻고 그렇죠. 단계가 어떻고 또 뭐 사법 리스크가 어떻고 요 한 세 가지 가지고 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계엄이 빵 터지니까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렇죠. 블랙홀로 작용이 돼가지고 언제 뭐 명태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걸 기획했을 리 만무하고 정말 럭키맨이다. 행운이 많다. 맞아요. 정확히 지난주 화요일에 저도 뉴스탑텐에서 뭐 했냐면 감사원장 탄핵하고 검사 탄핵 얘기하고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쓰나미가 다 지금 네. 계엄 사태로 흘러가고 가물가물하죠. 그 박근혜 정부 때 비서관 하셨었잖아요. 네. 그 청와대 그 경험을 되살려 봤을 때 지금 용산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모든 그 비서실 또 뭐 안보실 경호처는 딱 한 사람을 바라보고 존재하는 거죠. 예. 다 뭐 실장이나 행정요원이나 할 거 없이 다 네.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바라보는 사람이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네. 그리고 관저에 갇혀가지고 안 나와. 그럼 뭐 어떡하겠어요. 뭘 만들어도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망연자실이죠 뭐. 사실 그 더 잘하시겠지만 청와대 근무하셔서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 대통령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밤낮 없이 일하고 사실은 나라를 위한다는 사명감이 생각보다 제가 생각해도 훨씬 더 크더라고요. 예, 그거 없으면 일 못하죠. 근데 예. 이렇게 되면 네. 아니 어제 보니까 뭐 일부에서 참모진들은 뭐 비공개 텔레그램 메신저도 막 지운다 탈퇴한다는 얘기도 있고 권력 누수는 완전히 시작됐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누수가 아니고 지금 데드덕이죠. 예. 제가 사실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국회의원도 하셨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요즘 아까 이제 구자룡 변호사랑 얘기할 때 여전히 친윤들의 목소리가 좀 있다. 그리고 아직 작지 않게 목소리를 거세게 내고 있다는 질문을 할 때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권 내줬을 때는 뺏겼을 때 친노는 패족이다 해서 친노들도 후퇴했고 친박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실은 많이 축소됐는데 대통령의 초유의 계엄 사태 이후에도 친윤이 목소리가 크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면 돼요? 우선 되게 정권 말기에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데 예. 이제 겨우 반절 지났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총선은 앞으로도 3년 이상 더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총선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자기들이 주 공략 대상은 국힘 지지자 혹은 중도 보수 정도일 건데 예. 그때 되면 역사적 평가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시간이 좀 지나면. 예.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어느 쪽이 소구하는 것일까. 지금 앞장서 가지고 민주당하고 같이 힘 합쳐 가지고 몰아내자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그때 유리할까. 또한 친윤들이 거의 대부분 아마 지역 기반이 영남 쪽이니까요. 예.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조금 둔감하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한다. 검찰 수사 얘기 하나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정치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뭐라고 보세요? 장점도 단점도 정치 신인이다. 아하, 그래요.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계엄 선포 당일날 발빠르게 위헌 위법적인 처사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나섰잖아요. 예. 그리고 본회의장을 지키고 어쨌든 18명 모아가지고 그렇죠. 같이 해제 계엄 해제 찬성. 가결했죠. 예. 그때 국힘 의원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후과는 정말 상상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게 정치를 많이 해보고 노예한 사람은 또 이것저것 재느라고 그런 게 팍팍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런데 그 이후에 예. 보면 하루가 지나면 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도대체 당신 생각은 뭐냐. 더군다나 이 치명적인 이제 약점이 돼버린 거는 뭐냐면 검찰 출신 정치 신인이다.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 정치 신인. 아, 정치 신인. 예.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공정과 상식만 믿고 찍어줬더니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더라. 불통이더라.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을 바라보더라. 뭐 이런 것들이 내래에 딱 잡혀가지고 그러면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해서 확장성이 상당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요? 지금 뭐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벚꽃 대선을 가야 된다 뭐 하야를 해야 된다 6개월 이상 가야 된다 뭐 이게 향후 로드맵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경제도 엄청난 악영향을 그렇죠.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긴 한다는데 일단 뭐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거 뭐 동의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누가 예. 봐도 그 대권을 둘러싸가지고 치열한 수싸움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또 그 수싸움의 주체는 이재명과 한동훈 두 대표일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뭐 그 무리를 무릅쓰고 개항 재보궐 나오고 대표 지금 두 번 하고 당을 완전히 단일 대우로 만들어 가지고 꽉 틀어지고 있잖아요. 장악했죠. 뭐라고 얘기해도 그분은 안 들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지금 뭐 대통령 사실상 직무정지 시키고 예. 총리하고 손잡고 국정을 끌고 가겠다. 이게 굉장히 위헌적이에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이거 우기기가 힘들어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약점들이 있고 예. 하니까 어쨌든 자기가 그때 담화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자기 대선 플랜과 대권 플랜과 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을 하면은 아마 진정성을 좀 더 인정을 받고 당내에서도 입지가 커지지 않을까. 명분 싸움에서 이기면 제 말은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먼저 아하. 나 차기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나이 젊잖아요. 예. 예, 아직 기회 많습니다. 예. 지금 자기 거 던지는 사람 이긴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던질 일 만무할 텐데. 그건 만무하니까 제가 말씀을 한동훈 대표가 예. 길게 보고 예, 길게 보고. 뭐 탄핵을 받든 뭐하든 오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내놓더라도 예, 그러니까 당 내나 또 국민들에게 말씀을 하기에도 나 지금 뭐 대권 차기 대선 출마 안 한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안 되지 않냐. 예, 예. 라고 얘기를 해야죠. 73년생 한동훈 대표에겐 시간이 여전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요번에는 어차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정치 신인으로서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뭐 정말 원샷 뻗고 나왔는데 지금 말로가 이렇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 다시 뽑기에는 국민들 부담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힘들죠. 그러니까 요번엔 아예 스킵을 하고 다음을 바라보시는 게 자신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 더 나을 것 같다. 아까 그래서 친윤 뭐 친박 옛날에 그런 것도 비율 제가 드렸던 것도 결국 여전히 친윤들은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 갓 돌았기 때문에 본인들 목소리가 크고 대신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길게 보고 하면 오늘 질서 있는 최진 로드맵을 무엇을 언제 박더라도 이재명 대표 사원 리스크가 상관없고 나라를 위해서다라는 명분만 그러니까 있으면 당신은 그렇게 해라. 그런데 나는 내 거 다 던지고 다 포기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우위가 가잖아요. 우위에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당에게 뭐 국정 운영을 맡기겠다 총리와 더불어. 난 그 말을 듣고 이 뭐냐 이거.
헌법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산체제 하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당이 영도적 지위에서 국가를 지도하니까 끌고 가니까.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고 보셨어요? 이건 공산당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고 예. 그게 탄핵이 됐든 아니든 그건 이제 그 앞 사법 시계로 돌아가는 거고 본인은 그렇게 하면 뭔가 더 네. 국민적 지지를 더 지금보다는 반등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익을 위한다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수사 얘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앞에 정치권 얘기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럭키보이라는 말씀도 해주셔가지고 오늘 김영현 전 장관 구속 기로에 섰는데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 직접 수사 직접 지시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럼 내란 수계 우두머리 대통령을 겨냥했다 검찰이 뭐 한 1, 2주면 수사 끝날 수 있는 거예요? 뭐 마음먹게 달렸는데 가장 뭐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과연 영장이 나올 것이냐. 지금 검찰은 사람을 잡고 있고 경찰은 증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휴대폰 같은 거. 또 뭐 압수수색도 거기서 훨씬 더 많이 한 것 같고. 사람 따로 증거 따로는 이건 뭐 면 먹고 짜장 따로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섞어야 돼요. 근데 그 누구도 여기서 밀리면 우리 조직의 명운이 암울하다. 거기다가 공수처가 슬쩍 껴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줘. 이첩해달라 그러면 니네들 우리한테 줘야 돼. 근데 경찰이나 검찰은 내 미안하지만은 사단병력이라면 공수처는 뭐 한 중대 대대 병력이거든요. 수사 인력이 적죠. 예. 그러니까 작전 수행하기가 지금 한계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장이 나오냐 마냐.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검찰 너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란죄 수사권 없다. 라고 자를 수가 있겠죠. 검찰한테는 오늘 수사가 분기점이 되겠네요. 만약에 그 김영현 전 장관 면하게 되면 구속 면하게 되면. 왜냐하면 어저께 천대 법원 행정처장도 법원 내부에서 과연 이게 검찰 수사권 범위 내에 있는 거냐. 검수완박 때문에 지금 2개로 줄었는데 네. 이 내란죄가 검찰 직접 수사권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다. 이거는 정말 복잡한 문제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별개의 수사기관이 각계약진하면서 난리치는 거 이거 정말 비정상적이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혐의가 중하고 안 중하고 별개로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못 할 수 있다. 예, 직권 남용으로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가 그 관련 범죄니까 할 수 있다는 건데 예. 나중에 이거 재판 가서 예. 검찰 기소가 위법하다라고 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검수완박이란 게 이게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2년 전에 강행했던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러니까 경찰한테 줘라. 니네는 아예 못 믿겠고 검찰은 못 믿겠고 경찰 대통령도 니네 선배고. 근데 지금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하는 그 짓이 마치 상처 입어 쓰러진 사자한테 덤벼드는 하이에나 떼 같은 그런 느낌이 먹이 뜯는 기분 있잖아요. 들어요. 아주 잘한다라기보다는 좀 비열하다. 그럼 평소에 공정하고 철저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큼 예.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아 이번에 대통령이라도 저렇게 하는구나 잘한다라고 했을 건데 도이치모터스 그렇게 했고 명품백 그렇게 했고 경찰은 수사권 가져갔는데 뭐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하명하면 절절절 매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수사권 있다 그러면서 나도 대통령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기는 내란죄로 그냥 칠 수 있으니까. 검찰은 그 말 못해요. 직권남용으로는 재직전 수사가 안 되고 내란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아니 그 어젠가요? 조영천 의원께서 구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탄핵하야 뭐 질서인 퇴진보다 구속이 더 빠르죠. 빠를 수 있고 빠르면 근데 그게 구속이 되면 이건 또 이걸 거리로 보냐 사고 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2달 뒤에 하는데 구속되면 또 뭐 옥중에서 뭐 예를 들면 진물을 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사고란 게 거리는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뭐 유명을 달리했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고란 건 일시적으로
직무를 볼 수 없는 걸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뭐 진짜 뭐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뭐 중병이라든가 그런 게 있겠지만 이게 사기업체 같으면 재벌 오너 같으면 옥정 경영이 가능해요. 자기 거니까. 저는 대통령이 지금도 뭐 자기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다가 구속되니까 나 갑자기 할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고 안 돼요. 고난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위임한 거잖아요. 국민이 위임을 철회한 거라고. 예.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의원의 질문에 그 긴급 체포나 구금되면 그게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냐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동의한다. 사고로 본다. 예. 그러면 71조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직무정지가 되는 걸로 연결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네. 이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라는 말 때문에 말들이 좀 있는데 글쎄 오늘 김영현 전 장관 구속 여부 결정이 되고 뭐 아까 얘기했던 구속을 면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상민 전 장관도 어쨌든 대통령이 사표 수료해줘서 그만두고 이임사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행안부 내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은 굉장히 좋은 걸로 알아요. 아 그래요? 예. 하급 직원들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배려하고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나 예. 오송 지하차도 그렇죠. 유가족 이런 분들 생각하면 뭐 모든 순간에 행복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사죄를 하는 게 그걸 하고 그렇지만은 행복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 김용현 뭐 이상민 또 뭐 충암파 얘기하니 또 뭐 나도 저도 뭐 그냥 그러는데 어쨌든 이상민 전 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김용현 전 장관의 오늘 구속 여부가 그럼 첫 단추고 네. 근데 이상민 전 장관보다 어쨌든 대통령 수사로 가는 길목일 텐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뭐 내란수계도 내란수계지만 대통령과 포고령 내용을 상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수사까지는 급물살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포고령이 핵심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란죄란 것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하는 거. 근데 그 목적이 국헌 문란에 있다는 것만 입증되면은 계엄령은 내란죄는 기수에 이른다는 게 전두환 노태우 내란 수괴죄 사건의 대법원 전합체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게 묻어 있는 게 녹아 있는 게 뭐냐? 포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을 같이 공모했다라고 예.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걸 잘 봐야 되겠네요. 구속 그 영장 발부되는 것도 이게 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김영은 전 장관이 검찰에 구속이 되면은 검찰이 이제 완전히 그 정당성을 획득하고 이제 꽃장 주변 조사 빨리 한 다음에 꽃장 대통령으로 갈 겁니다. 하여간에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고 두 번째가 증거물인데 이걸 나눠 갖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우위는 검찰이 갖고 있다고 아주 여전히 우위는 검찰이 사람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을 인신을 지금 갖고 있으니까 예, 사람을 데리고 증거는 경찰이 갖고 있고 네. 경쟁적 수사도 문제고 어쨌든 오늘 핵심은 두 가지네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중요하지만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오늘 집권 여당 혹은 정부가 퇴진 로드맵 시점을 못 박는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 통일이 안 되는데. 뭐 오늘 네. 발표를 뭐 네. 일부 조간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죠.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가 결국은 김영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오늘 그러면 의원님이 뭐 다른 데 가셔서 말씀 헌재가 먼저냐 대법원이 먼저냐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나는 뭐 차기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탄핵이든 뭐든 절차 밟고 뭐 위헌적 공동정부 이런 거 소통령 논란 말고 하겠다라고 하면 대법원 판단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고. 아니 한동훈 자신은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단은 거기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8년 전에 탄핵에 그 같이
도와주면 예. 우리도 참여하면은 그래도 저 같은 동료로서 인정을 해주고 최소한 뭐 적폐청산과 같은 그런 일은 상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돌아온 거는 적폐청산 한답시고 수백 명 조사하고 수백 명 구속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도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렇게 뭐 사적인 감정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한다고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체제가 치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몰아치겠냐. 더군다나 그때는 민당이 123석인데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국민의 당하고 어떻게든 얘기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180석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어느 방송 나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비상계엄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상한 법을 해도 거부권은 그렇게 안 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계엄을 만약에 선포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그렇죠. 모든 걸 이제 그렇게 되면 헌재 외에는 그걸 심판할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런 걸 두려워할 겁니다. 아니 저 의원 모시고 저희 딴은 줄이고 줄였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 뭐 쭉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핵심 내용 두 개 개혁신당의 총괄단장 그 조홍천 의원과 함께 벌써 해봤습니다. 끝났어요? 네, 벌써 끝났습니다. 저희 이재명 대표한테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안 돼요? 20초만요. 예, 지금 뭐 그냥 탄핵 몰아치고 특검 몰아치고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바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려면은 지금 다 계엄 선포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시총이 140조가 맞아요. 증발됐어요. 무디스 스탠다드 전부 다 밑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투자사들 전부 다 비중 축소하라고 그러고 있죠. 맞아요. 거기다가 전력망 확충법, 반도체 특별법, 고준위 방패장법.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 아무것도 못하고 예산도 안 하고 그냥 탄핵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로서 그걸 갖춰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제발. 이재명 대표 듣고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